콜람을 제가 그 민속미술에 왜 소개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보통 종이나 뭐 캔버스 그리지만 이렇게 바닥과 벽에 그리는 점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바닥에 그리는 그 콜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인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 문화라고 여겨져서 지금 인도 정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축제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 하고 콘테스트도 많이 열고요. 그 세계 이 디자인이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. 특히 그 타밀나두주에서 많이 하는 콜람 경우는 이렇게 점을 찍고 점을 에워싸면서 그리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수학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보통 대칭 구조를 띠면서 그래서 이게 좀 머리를 써야지 우리가 갑자기 하려면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학생들하고 하면은 보통 여자애들이 수학을 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그림만은 남자애들이 잘 해요. 이걸 이제 같이 하라고 할 때. 그래서 이렇게 그 콜람 경우는 흰 쌀가루만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. 이 콜람도 여인들에 의해서 그려지는 그 가정의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여인의 그런 의무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이자 명상이고요. 이른 아침에 이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그 나와서 바닥에 이렇게 물 청소를 해요. 그 정화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. 물 청소를 하고 또 심지어는 소똥을 이렇게 좀 희석시켜서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코팅하기도 해요. 더 정화력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. 점은 남자를 뜻하고 선은 여자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요. 그래서 남자가 중심이고 여자는 그 중심을 이렇게 에워싸는 그런 거여서 그 남성 좀 우월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. 이 콜람의 뭐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데요. 그 신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꽃도 가장 흔한 주제이고요. 공작새 같은 또 인도의 국조기도 한 공작새 표현도 많이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스와스티카라 그래서 그 만자죠. 그런 아이콘 같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. 굉장히 컬러풀한 색을 쓰는 게 특징이고요. 이게 처음에는 다 자연에서 나온 색들하고 쌀가루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좀 화학가루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돌가루나 그런 또 생모래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. 워낙 처음에는 그런 천연 색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생물들하고 나눠 먹는다는 공생의 의미도 있었다고 그래요. 이런 항아리에 저렇게 쌀이 넘치는 모습은 다 풍요를 기원하는 뜻을 담은 것이고요. 공작새도 굉장히 연꽃하고 공작새도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. 여기는 그 인도 그 첸나이 옆에 저희가 그 재작 3년 전에 그 오로빌이라는 세계적인 공동체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그 옆에 마을에가 마침 축제여가지고 그 다음날이 축제여서 집집마다 이렇게 이 콜람 그림 모습이 있어서 그때 촬영해 왔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그리진 못했지만 가장 뭐 솔직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제 가난한 동네여서 집도 좀 초라하지만 또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쁘게 이런 그림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. 여기는 그 첸나이에 있는 그 dakshina chitra 뮤지엄이란 그 큰 민속 박물관인데요. 그런 실내에도 이렇게 콜람을 그려놓은 매일매일 새로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그 기본적으로 이 그림은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그 쌀가루를 이용해서 정성스럽게 그리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또 동물들도 지나가고 하면 그림이 망가지게 돼요. 그렇지만 거기에 전혀 개의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새로 정성을 다해서 그리는 집착하지 않는 가르침이 있다고 해요.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전의 의미도 있어서 어떤 그런 야외 신 앞에 이렇게 신의 그 성소같이 꾸며놓은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어요. 지금 왼쪽에도 그 신의 성소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그런 아까 콜람이 있고 대표적으로 랑골리는 색을 다 그 메우는 그런 작업을 해요. 콜람은 점을 에워싸는 선 작업이고요, 주로. 랑골리는 어떤 채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남이라는 이 만다라는 꽃을 이용해서 해요. 인도의 그 다양한 화려한 색깔의 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꽃잎을 다 색색으로 따서 이 또 디자인에 맞춰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면 향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인도 호텔에 가셔도 이런 걸 해놓은 모습 볼 수 있어요.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는 인도의 벽화인데요.
그 벽화도 인도의 벽화 전통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일단은 아까 빈베드카 그런 동굴 벽화는 기원전 한 500년부터 10,000년 정도까지의 그런 오랜 동굴 벽화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거기 빈베드카에 가보시면 그 동굴 벽화가 생생하게 남아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. 그 지역의 흙이 굉장히 특이해서 그게 오래 보존이 잘 된다 그래요.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동굴같이 그 햇빛을 가리는 구조 속에 그림이 있어서 햇빛하고 약간 좀 차단이 돼서 더 오래 잘 보존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런 동굴 벽화들이 있고 또 인도에는 정말 많은 벽화들이 있는데요. 제일 유명한 아잔타 엘로라 벽화가 있죠. 그런 벽화들은 어떤 뭐 수십 년, 수백 년에 걸쳐서 어떤 나라에서 그런 많은 노동력을 이제 들여서 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소개하려는 민속 벽화들은 자기 집 보통 흙벽에다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더 진짜인 것 같고요. 인도의 대다수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이 벽화들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도 있고, 아까 그 유명한 곤두 부족 벽화인데요. 굉장히 추상적이고 세련됐죠. 색감도 너무 멋있고 도저히 무슨 시골 여인이 그냥 했다고 보기는, 이거는 그 트리 오브 라이프라 해서 그 나무에 대한 하늘하고 닿는 그런 전통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 나무에 대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. 이것도 이제 트리 오브 라이프의 그 뜻을 담고 있는 거고요. 인도 그 라자스탄 주에 아까 그런 만다라를 바닥에도 그리는데 가끔 벽에도 그려요. 이것도 말하자면 만다라의 그런 모습이고요. 이게 오른쪽도 그 라자스탄 주의 벽화인데요. 이렇게 무슨 때가 되면 이런 걸 그리는 이유는 어떤 신에 대한 축복을 기원하는 뜻과 손님을 맞을 때도 또 그리고요. 뭐 또 오늘 우리 딸이 결혼을 내일 한다 그럴 때도 그리고, 제일 많이 그리는 거는 디왈리 축제 전에 그려요. 디왈리를 경축하기 위해서. 저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요. 제가 처음에 인도 가고 얼마 안 있을 때인데, 인도 그 자이살마르 사막 지역에 여행 갔을 때 이 집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. 그 사막의 그런 흙벽에 그런 대담한 흰색하고의 그 조화가 너무 멋있었고요. 우리 제주도 가면 뭐 나무를 이렇게 대문 빗장 걸듯이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이게 사막하고 너무 잘 조화를 이루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. 이런 식의 벽화가 인도 그 전역에 조금씩 있다고 봐야 돼요. 서로 다른 모습으로. 아까 피토라 그림도 이렇게 워낙은 벽화였어요. 굉장히 화려한 모습의 피토라 벽화고요. 이렇게 부조로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마디아프라데시에 있는 라즈와르 벽화라고 할 수 있어요. 지금 그런 어떤 벽의 구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위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뚫기도 하고 위에는 또 뭘 붙이기도 하고, 그런 미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도 마데아 프라데시 주의 벽화인데요. 사실 그게 조금 이렇게 부조로 되면은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을 주고요. 벽들이 이게 황토하고 흙하고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이 라즈와르 벽화를 또 위에 지금 붉은색 말하고 굉장히 세련된 모습의 라즈와르 벽화인데요. 처음에 클레이, 흙이죠. 흙하고 소똥하고 쌀겨를 섞어서 이렇게 벽을 만든 다음에, 그 다음에 또 다시 붉은색 흙하고 레몬 같은 라임하고, 그 다음에 검은색은 이렇게 끄름을 이용해서 낸다 그래요. 그렇게 한 모습이고요. 이렇게 지금 왼쪽에 네모 같은 것도 어떤 신을 모시는 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. 더운 나라라서 그런지 이렇게 다 뚫린 여러 가지 창 같은 게, 창 플러스 문 막 그렇게 섞인 모습을 볼 수 있어 굉장히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요. 어떤 따로 부엌 가구 같은 것도 따로 이렇게 찬장 같은 거를 안 하고 이렇게 아예 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쓴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. 이거는 빌 부족이 그린 그림이에요. 여기 흙단지 위에 코코넛을 올리는 것도 손님을 환영하는 뜻이라고 하고요. 오른쪽에 보이는 동물은 오리사주의 뿌리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나바
군자르라고 하는 신화 속 동물이라고 하는데요. 9가지 동물의 요소가 합쳐진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요. 그 머리는 공작새의 모습을 하고 있고, 그 몸은 레오파드의 몸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혹은 소의 혹을 표현한 거고요. 그 꼬리는 뱀의 모습이고, 다리는 사자의 모습이고요. 그다음에 호랑이, 버팔로, 말 등의 그런 게 다 합쳐진 그런 신화 속 동물이라고 합니다. 여기도 그 오리사주에 있는 그 락슈미 여신한테 바치는 그 벽화인데요. 지금 이 삼각형의 모습은 각 수확한 쌀을 표현한 거라 그래요. 지금 어떤 현대적인 기법도 막 이렇게 갈필 효과라고 그러죠. 우리가 붓타치 같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런 손바닥을 이용해서 지금 그 벼가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. 이런 벽화들이거나 뭐 만다라 그림도 그렇고 다 어떤 기본 본의 없이 그려요. 인도 그 여인들이 그 어려서부터 이거를 엄마나 이웃한테 배워서 전수해서 그리기 때문에 그냥 본의 없이도 척척 잘 그리는데요. 이것도 이게 소개한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촬영을 하는데 이 3가지 그림 그리는데 1시간 반 동안 금세 그렸다고 그래요. 3그림을.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공작을 그린 건데요. 자기 여동생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공작새를 어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공작새를 그렸다고 합니다. 그 왼쪽에는 그 보통 다 이런 건 락슈미를 위한 그림들이 태반 많고요.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리면 락슈미 여신이 명예와 축복을 준다고 믿는다고 그럽니다. 여기 그 파란색 그 벽은 그 바라나시 지역에 그 스위퍼 카스트니까 그 불가촉 천민이죠. 그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집인데 그런 사람들의 집이 더 단순하면서 우리 눈에는 더 현대적으로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어떤 농부 직업을 가진 집의 부인이 그린 그 디왈리를 또 기념해서 그린 코끼리 그림이고요. 또 비하르주에서 그 디왈리와 락슈미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고요. 이 그림은 라자스탄 그 사막 지역의 과부의 집이라고 그래요. 과부의 집 벽화라고 하는데요. 굉장히 그 대담하면서 단순해서 기교가 없이 그린 것 같은데 우리 보기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지금 멋있게 보이죠. 여기는 그 조드푸르, 그 라자스탄주의 조드푸르라는 도시의 벽인데요. 그 옛날에 이 조드푸르 도시의 한 브라만이 자기 집을 이런 청색으로 칠을 했다 그래요.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 브라만이 하니까 멋있어 보여서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칠하는 것이 지금 조드푸르 전체가 집집마다 이렇게 청색으로 칠을 하게 돼서 그 조드푸르를 블루시티가 되고 조드푸르에 가보면 거의 도시 전체 벽들이 파란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특히 라자스탄 주에는 그런 도시마다 색깔로 이름을 붙여서 그 자이푸르라는 도시는 붉은 사암으로 된 그런 성이나 그런 궁전 같은 게 많아서 핑크시티라고 부르고요. 이 조드푸르는 블루시티, 그 다음에 그 우다이푸르는 화이트시티, 그 다음에 그 자이살마르에는 그 베이지색 사암으로 된 건축물이 많아서 골든시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도의 대표적인 민속 미술들하고 그 민속 만다라 그리고 민속 벽화들을 보셨는데요. 그 어떤 민속 미술의 아름다움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심플한 그런 단순한 형태와 그 대담한 색깔 이런 것들이 현대 그 예술가들한테 많은 영감을 줘서 그 피카소나 마티스, 에른스트 그런 유명한 그런 미술가들이나 그런 입체파 무슨 미니멀리즘 그런 미술 사조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이 조각은 인도의 대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나타라자라는 조각인데요. 그 옛날 인도의 촐라 시대에 이런 류의 조각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힌두교의 수많은 신 중에 3대 신이 있죠. 이 시바 신은 3대 신 중에 파괴의 신인데요. 그 창조의 신 브라흐마, 또 창조된 세상을 유지시키는 비슈누, 그리고 파괴와 재창조의 신인 시바 신이 있어요. 지금 시바 신이
어떤 그 우주적인 춤을 추는 모습인데요. 그래서 이걸 나타라자라고 부르는데 춤의 제왕이란 뜻이죠. 그 자기를 해치려는 여기는 없지만 호랑이하고 이 코브라하고 악의 상징인 난장이를 다 물리치고 그 우주적인 그런 기쁨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. 이 안에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래요. 창조와 파괴가 반복되면서, 그래서 정지된 순간이 아닌 그런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높이 살만한 일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또 우리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씨도 여기서 좀 영감을 받았다는 소리가 있어요. 그분도 TV를 여러 개 켜놓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여기서도 파괴와 창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고, 이 시바 신이 춤을 멈추면 우주의 질서가 깨진다고 믿고 있다고 그래요. 이 둥근 형태는 우주를 뜻하기도 하고요. 파괴의 불꽃이고, 그 다음에 이 장구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구 소리 맞춰서 좀 춤을 추고 있는데요. 파괴와 창조라는 표현도 하고 시작과 종말이라는 표현도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굉장히 힌두 철학을 잘 담고 있는 조각이고 인도의 대표 조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네, 굉장히 큰 작품이죠. 이 그림은 지금 면에 다 천연 물감들을 이용해서 그려진 그림인데요. 힌두 사원의 천정화로 주로 쓰이고 벽에다 거는 경우도 있어요.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에 내려오는 전통 그림인데요. 이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이 칼랑카리 그림은 이렇게 핸드 페인팅 하는 종류의 그림이 있고, 또 블록 프린팅한 그런 실용적인 침대 카바 같은 천들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유명한 섬유 전통이 있는 곳이에요. 이 칼람이라는 뜻은 이 그림을 쓸 때 쓰이는 나무 붓을 말하고, 카리는 그것을 하는 그런 행위 같은 걸 뜻하기도 해서 이제 합성어인데요. 제가 40년 전에 인도 처음 갔을 때 이 그림을 사게 됐는데, 그 당시 이걸 그리신 분이 이 칼랑카리 분야의 내셔널 어워드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인간문화재 같은 분이에요. 이름은 람보즈 나이크라는 분이었는데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. 40년이 그 당시 한 50 그 정도 됐었으니까. 힌두 사원에 걸기 위해서 그려지는데 보통 인도의 양대 서사시가 있죠.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 이야기가 주로 많이 그려지고요. 여기 쓰인 모든 색깔은 천연 색깔이에요. 그래서 푸른색은 인디고 블루라고 하는 쪽이라고 부르는 색깔이고요. 이 붉은색은 꼭두선이라고 부르는 매더 레드라는 색깔이고요. 굉장히 복잡한 수십 가지 과정을 거쳐야 완성이 되는데요. 그래서 이 그림도 완성하는 데서 3년이 걸렸다고 그래요.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 같은 것도 필요하고, 처음에 염소똥에 이거를 천을 담그기도 한다고 그래요. 그러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서 탈색도 방지하고 또 해충이 쓰는 것도 방지를 한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 염색 물감을 쓰기 때문에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유칠을 한 두세 번 한 후에 그림을 그리게 돼요. 제가 이제 미술 학도 입장에서 40년 전에 이분을 저희 집에 한 일주일 모셔다가 사사를 받았었는데요. 이 그림을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교본이에요. 그래서 또 이게 좀 특별한 교본이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와봤는데요. 이렇게 처음에는 먼저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리게 돼요. 지금 붓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붓이 저희가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붓을 분실을 해가지고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. 나무로 된 되게 독특한 붓인데, 그래서 그러니까 가운데 펠트천을 감은 나무 붓인데 그걸 염액에 담그면 그 천이 물감을 머금고 있어서 그걸 짜면서 그려요. 그러면 한참 동안 이런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 아주 과학적인 붓이에요. 그 붓 이름이 칼람이고요. 이렇게 처음에 검은색으로 그런 선을 그린 다음에 또 채색을 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. 이렇게 교본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저한테 다 가르쳐 주셨는데 물감도 다 만들어 보고, 주로 신들이죠. 사라스와티도 보이고 가네샤 모습도 있고요. 지금 이 글씨도 안드라프라데시에 쓰는 텔레구라는 글로 써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인도의 이 쪽하고
꼭두선이 물감은 대표 색깔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두 색은 그 지금부터 약 5,000년 전에 인더스 문명 때부터 두 색이 쓰여졌다는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. 그 꼭두선이 그 천조각이 은상자 속에 보관이 돼서 그렇지 않으면 다 이제 녹아버리고 없어졌을 건데 그걸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. 은상자 속에 가만히 있던 그 꼭두선이 천조각을. 그래서 인도에 보시면 이 두 색의 조합을 많이 볼 수 있고요. 이제 건축적인 요소와 그런 회화적인 요소가 섞였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그래요. 이 작품은 이제 기마상이긴 한데요. 그냥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이라기보다 아까 뭐 시바신 같이 힌두에는 수많은 신들이 몇억 개의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 인도에 그 마을이 상당히 많겠죠. 인도에 그 뭐 인구도 많고 뭐 한 6, 70만 마을이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 마을마다 믿는 신들이 또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신은 어떤 마을의 지역신이고요. 이름은 라오데비라는 그런 신인데요. 밤마다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키는 소신이라고 합니다. 인도에는 이런 종류의 그런 주조 기법하고 닮아있는 로스트 왁스 기법을 이용한 그런 금속 조각품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비슈누와 락슈미 상인데요. 그 비슈누 씨는 그 창조된 세상을 유지시키는 그런 보호 유지의 신이어서 인도에서 시바 신하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배우자는 풍요의 여신 락슈미 여신인데요. 또 그 풍요를 주기 때문에 그 코끼리 신하고 더불어서 인도 보통 사람들한테는 가장 또 사랑을 받는 여신인데요. 항상 이렇게 풍만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. 지금 다른 지역에 지금 다른 색깔의 사암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. 재밌는 게 그 인도가 워낙 큰 나라라 그런지 같은 락슈미를 표현해도 그 지역에 따라 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완전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좀 재밌는 모습이에요. 여기는 약시상인데요. 이 약시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인더스 문명 그때부터 이 약시상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나무를 이고 있는 모습, 일명 나무의 여신이라고도 불러요. 그리고 남자는 약샤라고 부르고요. 이거 약시고요. 그래서 인도에 지금 그 여신의 전통이 상당히 많잖아요. 그 근본은 시작점은 이 약시라고 또 얘기도 되는데요. 이 약시에서 지금의 락슈미 여신까지 이렇게, 그리고 옛날에 그 3대의 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창조의 신은 창조를 그만두고 이제 좀 할 일이 없어졌다 그래요. 그래서 약간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3대 신 자리를 이 여신들이 차지한다는 말도 있어요. 그래서 시바 신하고 비슈누 신, 그 다음에는 여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 아까 마을마다 그 지역신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지역신의 상당 부분은 여신들이에요. 왜 그러냐면 그 다산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약시로부터 비롯된 그 다산의 그 전통이 지금의 여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. 지금 여기 보시는 불상은 그 구타 시대 양식의 불상인데요. 구타 시대는 인도 불교 미술의 전성기였어요.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불교 미술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지금 부처님 얼굴도 굉장히 편안하면서 그런 부드러운 그 미소 띤 얼굴을 볼 수 있는데요. 그 전에 우리가 간다라 불상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간다라 불상 같은 경우는 그 로마의 장인들이 인도에 건너와서 만들어서 그 사실 굉장히 서양 그 골격과 얼굴을 하고 있어요. 어깨가 떡 벌어졌다든지 코가 굉장히 높다든지 하는 서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리가 공감하기가 쉽진 않아요. 그 동양적인 부처님 모습을 못 볼 그런 모습인데요. 이 구타 시대 불상이 굉장히 그래서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고요. 이런 구타 시대 불상 지금 저쪽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불상 보면은 그 부처님의 인간하고 다른 부처님만의 신체적인 특징이 3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. 눈썹은 활 모양 같아야 되고 머리카락이 말려 있다든지 귀가 늘어졌다든지 하는 부처님만의 신체적인 32가지 특징이 굉장히 잘 담아져 있고요. 그 옆에 이런 불상 경우는 그
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계속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머리가 5개인 코브라가 부처님 비를 안 맞게 우산같이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런 불상은 그 앙코르와트 쪽의 그 불상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. 이런 국타 불상은 간다라 불상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불교 미술에도 많은 영향을 줘서 조금 석굴암 불상하고도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여기는 그 인도 라자스탄 주에 있는 그 타르 사막 지역에 있는 자이살마르라는 도시인데요. 많은 한국인들도 좋아하는 유명한 관광지기도 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갔던 곳인데요. 이 비석은 또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비석이 있는데 40년 전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이 지역에 갔다가 이걸 직접 발굴해 오게 됐어요. 그게 뭐 잘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덤에 누워있던 비석을 그거를 거기 계신 분이 파는 바람에 저희가 귀중한 자료를 갖고 오게 됐는데요. 이 자이살마르에 있는 조상신의 모습이에요. 그리고 이 자이살마르는 도시 전체가 이 색으로 건축이 되어 있어요. 거기 있는 거의 모든 집이나 그런 궁전이나 하여튼 모든 것이 이 색깔의 돌로 되어 있어서 도시 전체가 예술품 같은 그런 곳이어서 한번 가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기도 해요. 아름다운 사막이 많이 있고요. 인도에서도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좀 경건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7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.